오늘 낭독할 책은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지은이 하야시 켄타로. 목차는 총 5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왜 나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는 걸까? 2장, 당신이 항상 옳다는 생각은 버려라. 3장, 내 곁에 사람을 남기는 대화 기술. 4장, 말투를 바꾸면 캐릭터가 바뀐다. 5장, 꼭 내 편이 아니어도 적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5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3장이었습니다. 3장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곁에 사람을 남기는 대화 기술, 상처받지 않는 대화를 위한 11가지 화법. Yes, 이모션 화법. Yes, but 화법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Yes, but 화법은 부정하지 않는 대화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법을 실제로는 거의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Yes, but 화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나 의견에 일단 수긍한 다음 근데 말이야 그렇긴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 부정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반박하고 싶을 때 부드럽게 부정하는 방법이죠. 일종의 부정 완화제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 화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yes but 화법을 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긍정하는 말을 짧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지 딱 이 한마디만 하고 바로 근데 말이야 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을 수긍해줬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부정의 뜻을 내비치는 대화를 시작하면서 상대방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긍정한 다음에 부정하지 않는 yes and 화법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을 더 기분 좋게 만드는 yes 이모션 화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긍정의 말과 더불어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화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든든하다. 진짜 점수가 잘 나왔구나. 정말 잘 됐다. 머리 잘랐네. 엄청 잘 어울린다. 산뜻해 보여. 이렇게 긍정하면서 내가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이 화법의 공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동조하는 의견이든 상대방과 다른 의견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정이 담기지 않을 때는 사실만으로 멈추어라. 다만 사용법에 주의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머리를 잘랐는데 빈말이라도 잘 어울린다고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yes 이모션 화법을 잘못 쓰면 진심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빈정거린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만 말하고 멈춰야 합니다. 이 화법을 잘못 쓰는 사람이 탤런트 타모리입니다. 예전에 출연했던 점심 방송에서도 게스트가 나오면 그는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머리 자르셨군요. 이렇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 헤어스타일 엄청 마음에 들어요.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서 속상해요 라는 식이죠. 이 화법은 업무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팀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가정해보세요. A사 프레젠테이션 끝났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팀원은 본인이 알아서 이런저런 말을 덧붙이며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죠. 좀 망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B사야는 PT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답하는 과정에서 팀원 스스로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시도해 보세요. 상처받지 않는 대화를 위한 대화법 1. Yes 이모션 화법.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한다. 와, 오늘도 열심히 했네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든든하네요. 침묵을 대화로 활용하는 방법. 척수반사가 부정을 만든다.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 쓸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대답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대화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말은 우선 침묵한다는 뜻입니다. 부정하지 않는다를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의견, 생각,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일어나는 트러블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되받아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SNS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 상징입니다. 상대방의 SNS에 악플을 다는 사람은 당사자의 마음이 어떨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저 직관적이고 반사적인 글을 남기는 거죠. 만약 당신이 반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면 우선 적극적인 침묵을 습관으로 들이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무심코 반대 의견을 반사적으로 내기보다는 우선 브레이크를 걸고 침묵을 선택하세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무심코 부정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디즈니 영화 밤비에는 토끼 덤퍼가 아버지에게 들은 어떤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때 침묵은 금입니다. 침묵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침묵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말하고 싶은 욕망은 도둑질과 같다. 언뜻 보기에는 말하지 않고 침묵하기만 하면 되니까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침묵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상담을 들어줘야 하는 입장인 전문 코치 중에서도 클라이언트의 말을 진득하게 듣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얘기를 늘어놓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침묵은 힘듭니다. 제가 처음 코칭을 배울 때에도 강의하는 분이 입을 닳도록 강조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항상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세요. 지금이 정말 내가 말할 타이밍인가? 내가 말하고 싶은 충동에 이끌려 혼자 떠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점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말하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 침착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저는 종종 말하고 싶은 욕망을 도둑질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서 무심결에 할 말을 다 하기는 하지만 뭔가를 갖고 싶다고 해서 무심결에 물건을 훔치지는 않습니다. 도둑질은 범죄이므로 욕망이 있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죠. 말하고 싶은 욕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무심코 다 퍼붓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제거업체 부장님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도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에 직원들과 회의할 때도 본인이 대화의 90%를 독점하면서 지시사항만 내리는 리더였습니다. 당연히 직원들은 그와 대화하기를 꺼렸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를 파악한 저는 우선 적극적으로 침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의 때도 그렇고 평소에 직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먼저 말하지 말고 우선 듣기만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대로 실천한 후 그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을 피해 다니기만 했던 직원들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먼저 다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습니다. 제가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도하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항상 내가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내가 할 이야기가 있을 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자도 마찬가지네요. 저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도둑질에 비유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내가 스스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 말이 해도 될 것 같은지, 이 타이밍에서는 하면 안 될 것 같은지를 좀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판사는 포텐업, 지은이 하야시 켄타로,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이었습니다.